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궁금한가, 이방인? 감히 그대가 나와 동급이라 생각하는 건가? 그렇다면 좋다. 내 불행한 동료여, 이야기해주지. 이 빌어먹을 지하 감옥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은 건 오직 시간뿐이니까. 나는 왕좌에 앉고자 했었네. 하지만 이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떨어졌지. 이 철창 밖에는 내 선조의 땅, 리투아니아가 있네. 늪지와 빽빽한 숲, 거센 강들 때문에 문명이 꼽히긴 쉽지 않은 땅이지만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적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지. 모든 일은 리투아니아의 빛을 가져오도록 부름받았다는 이른바 선택된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네. 그들은 스스로를 튜턴 기사단이라 부르며 십자가 깃발을 휘날리고 구원을 약속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죽음과 지옥뿐이었어. 리투아니아는 쉽게 굴복하지 않았지.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힘이나 어두운 원시림의 야수들과 싸우며 전투를 익혔고, 이는 지금까지도 우리 병사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말일세. 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군과 그들의 신에게 저항할수록 놈들은 더욱더 무자비해졌네. 우리는 곧 알아차렸지. 그들은 스스로를 성스러운 전사들이라 칭했지만 사실은 그저 말에 탄 강도들이란 걸 말이야. 그리고 100년간 이어진 약탈은 그들을 더욱더 전문적인 강도로 만들었네. 놈들은 우리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을들에 불을 질렀어. 게디미나스 대군께서 아직 살아계셨다면 이 탐욕스러운 십자군을 격퇴하셨겠지만 악적들의 쿠데타로 돌아가셨고, 야오누티스라는 무능력한 아들이 뒤를 이었지. 야오누티스는 약했고 단결은커녕 앞장서서 분열을 초래했지. 우리의 오랜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의 신을 받아들인 거야. 나라에 퍼진 불안이 통제되지 않자 튜턴 기사단의 단장은 영원히 리투아니아를 예속시킬 기회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야오누티스의 형들인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는 사랑하는 조국이 십자군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어. 그들은 귀족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리투아니아의 수도인 빌뉴스에 들어박혀 있는 야오누티스를 결국 폐위시켰지. 권력을 얻는 것과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네. 전쟁의 첫 전투에서 승리한 걸로 승리자라 자칭하는 건 바보짓이지. 승리한 찬탈자인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 또한 자신의 승리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어. 그 둘은 다른 통치자들과는 사뭇 달랐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권력을 공유하게 되었으니 곧 다른 형제들처럼 권력 다툼이 벌어지리라 생각했지.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는 리투아니아를 함께 통치하기로 합의했다네. 정말 놀라운 결정이지. 그건 그들이 권력보다 피지배자들의 삶에 더 신경을 썼다는 증거니까 말일세. 물론 이 소식은 튜턴 기사단장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지. 그리고 이제부터 싸워야 할 적은 더욱더 강력한 상대라는 것도 함께 말이야. 동쪽으로 가라. 신의 과업을 수행하면 보답을 받으리라. 구원과 영원뿐만 아니라 땅과 약탈품이라는 물질적인 보상도 있도다. 이것이 튜턴 기사단의 약속이자 전투에 굶주린 기사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만든 이유였네. 대부분 리투아니아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하급 귀족 기독교인들이었지. 독창적이고 기만적인 전략이자 그들이 주장하는 성스러운 과업과는 거리가 멀었네.
십자군들은 사라센에 의해 성지에서 쫓겨나고 중동에 세운 국가들을 빼앗겼지. 지금은 그저 피와 약탈에 대한 욕망을 풀기 위해 우리를 짓밟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네. 알기르다스가 리투아니아의 국경지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루테니아의 적대 도시 국가들과 싸워야 할 상황이 되자 기회를 잡은 듀턴 기사단이 다시 우리 조국을 침범했지. 알기르다스가 동쪽에 신경을 쏟고 있는 동안 리투아니아의 서부가 열려 있을 것이라 믿은 그들은 우리의 땅으로 진군했지. 다만 갱스투티스가 중심부를 지키고 있을 거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는 기사단을 맞이하러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네. 검을 휘두르는 약탈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이야. 기사단장이 이 능력 있는 형제들의 저력을 과소평가했던 거지.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가 서로 힘을 합치면 그들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 듀턴 기사단은 분을 참지 못하면서도 침략을 접어둘 수밖에 없었지. 얼마 동안은 말이야. 기사단과의 전쟁은 길고 처절했네. 하지만 결국에는 갱스투티스가 침략자들을 몰아냈지. 이 전쟁에서의 집요한 방어와 형제에 대한 신의로 그는 완강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다네. 이후에 알기르다스의 지원을 받으며 듀턴 기사단의 주요 요새 몇 개를 점령하기도 했지. 하지만 그 승리가 완강한 갱스투티스를 부주의하게 만들었네. 소규모 전투 중에 후퇴하던 십자군이 그를 생포해서 듀턴 기사단의 경계지 요새로 끌고 갔지.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그도 묶여 있지 않았을까? 그들이라면 당연히 그랬겠지. 뭐 어쨌든 갱스투티스는 그리 오래 잡혀있진 않았다네.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도움을 받아 3미터 두께의 벽에 구멍을 뚫었지. 알기르다스가 거짓 공격으로 십자군 경비병들의 주의를 끌고 있는 동안 갱스투티스는 그 혼란 속에서 듀턴 기사단의 옷을 입고 말을 탄 채로 성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십자군이 전력을 추스르는 동안 많은 이들은 이제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가 국가의 유일한 통치자 자리를 놓고 싸울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의 전례 없는 우애는 건재했고 그들은 영토를 확장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네. 리투아니아 남동쪽에는 루스인의 것이었던 도시 국가들이 있지. 한때 번영했던 이 도시들은 타타르의 무거운 멍에를 쓰고 있었네. 100년 동안 금장 간국에 과도한 공물을 바치면서 도시는 가난해졌고 칸들은 볼가 강둑에 호화로운 궁전들을 지었지. 내부 분쟁으로 칸국이 약해지자 억압받던 많은 도시들이 리투아니아인들을 해방자로 받아들였지. 하지만 일부 도시는 지배자가 바뀔 뿐인 일에 대해 달가워하진 않았네. 새로이 독립한 키예프의 시민들은 리투아니아를 더 큰 위협으로 보았고 이전 주인이었던 타타르와 동맹을 하려 했지.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로서는 확실한 답을 받아야 했어. 그들은 확고한 결의를 갖고 페레슬라불과 체르니고프의 공국들을 차례대로 공격하면서 빠르게 남쪽으로 진군했지. 형제는 대담하게도 금장 칸국과 그 동맹들을 스텝지대에서 맞이할 생각이었네. 아무도 감히 생각해 본 적 없는 위험한 시도였지. 내부에 다툼이 있었지만 전투로 단련된 타타르의 기마 공사들은 여전히 무적으로 여겨졌지. 하지만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자 했네. 우리는 흔히 금장 간국에 속한 자들을 타타르라고 부르네만 실제로 간국은 대부분 튀르크의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네. 그 중에는 볼가강 불가리아의 도리케 기병, 킵차크 스텝지대의 쿠마닌, 시베리아의 몽골인 등이 있지.
그렇게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들이 모인 금장 간국이지만 전부 알기르다스의 손에 의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네. 리투아니아 군이 드네프르를 건너 포돌리아로 남군에 들어갈 때 금장 간국의 제후들이 모여 그들을 막으려 했네. 하지만 소용없었지. 창과 검으로 무장한 리투아니아 병사들은 간국의 최전선을 무너뜨렸네. 타타르는 진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후퇴했고 칸은 크림반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칼과 화살에 의해 죽어간 말과 전사들의 피가 메마른 초원을 붉게 물들였다네. 알기르다스의 결정적인 승리로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강대국이 되었고 곧이어 새로운 아군과 적이 생겨났지. 금장 간국이 불명예스러운 멸망으로 향해 가자 모스크바와 트베리엘루스 공국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았지. 타타르인들이 서로 싸우는 동안 이 공국들은 조용히 힘을 키워 강국이 되었다네. 모스크바 대공국은 드미트리 대공이 통치하고 있었어. 그는 교활한 정치 공작으로 금장 간국의 칸의 자리를 빼앗았지. 알기르다스는 영토 확장을 통해 드미트리와 인접하게 되었고 이 두 남자는 포식동물처럼 서로를 노려보며 상대가 움츠러들기를 기다렸다네. 먼저 움직인 것은 알기르다스였네. 트베리의 미하일 대공이 라이벌인 모스크바와 싸우기 위해 리투아니아의 원조를 요청하자 알기르다스에게 드디어 구실이 생긴 게야. 알기르다스는 여전히 신이 있지만 능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갱스투티스와 함께 군대를 징병하고 드미트리의 영토로 진군했지. 알기르다스와 갱스투티스의 연합군은 두 번이나 모스크바의 중심부까지 들어갔지만 매번 크렘린의 성벽에 막혀서 멈추어야 했네. 그 하얀 석회암 성벽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지. 알기르다스도 모스크바 대공의 군사적인 불가사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네. 전쟁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고 뒤늦게 개입한 리투아니아와 금장 간국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아있는 선택은 모두가 체면을 잃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조약에 서명하는 것뿐이었다네. 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알기르다스의 마지막 업적이었지. 그렇게 전투로 빚어진 남자에게는 기묘한 결말이었지만 덕분에 패배하지 않은 채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네. 우리는 그의 시신을 오랜 관습에 따라 화장했고 그가 아끼던 말 20마리와 소지품을 함께 불태웠지. 불꽃이 그의 시신을 삼키기 시작할 때 나는 조용히 그 불 속을 들여다보았네. 내 부친께서는 북쪽의 발트해부터 남쪽의 흑해까지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하셨지. 나 요가일라는 그분의 후계자가 되어야 해. 리투아니아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부친께서는 망설이지 않았어. 권력을 얻었고 지켜내셨지. 나도 그 본보기를 따랐지만 이게 그 결과지. 나는 왕좌를 노렸고 결국 이 어둡고 촉촉한 감옥에 떨어졌다네. 늙고 완강한 갱스토티스가 날 여기 가두었지. 우리의 오랜 적인 튜턴 기사단의 의지를 받아들인 반역자라고 하면서. 하지만 모든 건 그의 강요 때문이었어. 내 부친께서 나를 후계자로 선택하셨지. 난 갱스토티스와 함께 통치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권력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지. 나도 한때는 그를 존경했다네.
그는 진정으로 완강한 자였고 내 부친의 대담하고 모험적인 성품이 그를 더욱 담금질했었지. 하지만 힘을 주던 부친께서 사라지자 그는 사가버리고 지친 보수적인 지도자가 되었네. 이제는 그저 자격 없는 왕좌에 매달리는 고집덩이일 뿐이야. 나약한 통치자들이 그렇듯이 그는 젊은 세대를 두려워했네. 내 손에 묶인 사슬을 보게나. 하지만 나는 내 정당한 계승권을 되찾고 말 것이네. 늙은 그의 정신에 아직 총기가 남아있다면 내게도 부친이 가졌던 힘차게 뛰는 맹수의 심장이 있다는 것을 알 테지. 그리고 나 또한 한 명의 지도자로서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줄 충성스러운 주종자들을 갖고 있지. 우린 긴 시간을 함께 보냈지, 이방인이야.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 처음 만났지만 이제는 빌리우스의 아련실에 함께 서 있다네. 늑대들은 여전히 우리의 몰락을 기대하면서 리투아니아를 둘러싸고 있지. 하지만 나는 내가 시작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네. 나는 내 부친처럼 통치할 것이며 그리고 언젠가 그를 뛰어넘을 것이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만날지도 모르지. 자네의 여정이 다시 여기로 향한다면 말이야. 그리 되지 않는다 해도 자네는 언젠가 다시 리투아니아의 대공 요가일라의 이름을 듣게 될 것이네.